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국내 야구 등, 그리고 다음 달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5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의 기록이죠. 스포츠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10연승 기록이 한 개 더 추가가 되면은 4년 연속 10연승과 함께, 그리고 올해 목표는 10연승 10개 또 달성을 하는 게 또 이번 올해 목표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부단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스튜디오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생방송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개인 통상 기록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따로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모든 이런 이제 기록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숲TV는 라이브라서 이런 이제 댓글들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한 개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24시간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또는 월 패키지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이런 식으로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쪽잠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축구 어제 좀 쓰나미 데이였어요. 무승부도 많았고 햄무도 많았고 역배도 많았는데, 어제도 우리도 이제 쓰나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 때문인데요. 일단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 이렇게 되면 진짜 가져갈 수 없는 팀이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아마 저도 이제 앞으로 리버풀이 좀 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고배당 올킬 포함 역시나 20배당 적중으로 7연승까지 또 만들어 드렸고, 사실 해외 축구제가 지금 9월부터 주력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연패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연패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사실 해외 축구는 믿고 볼 수 있는 해외 축구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또 오늘 S급 승부급 경기 3경기를 있다 보니 또 깔끔하게 올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고배당도 괜찮습니다. 우리 유튜브 멤버십 분들도 고배당 15배당짜리 하나 잡아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소액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 많이 안 챙겼어. 3개 가져갔는데 15배당 나오길래 하나 또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울버햄튼과 뉴캐슬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개 원하신 분들도 제가 바로바로 데이터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울버햄튼 뉴캐슬입니다. 어제 제가 이미 이 경기는 프리뷰를 한번 해드렸죠, 여러분들. 해드렸지만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이 어느덧 좀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울버햄튼은 승리가 없던 팀이었고, 이미 초반부터 강등이 확실시됐던 그런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좋은 경기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심지어 직전 경기는 물론 FA컵이었고 하브리그 팀이었지만 홈 경기에서 6대1로 시원한 승리를 또 거둬주기도 했고, 에버튼 원정 가서 무승부, 웨스트햄 상대로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첫승, 맨유 상대로 또 원정 가가지고 1대1. 물론 이때 맨유가 이제 감독도 엉망이었고, 그리고 이제 은배모부터 주포들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 4경기 동안 2승 2무, 팀의 분위기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울버햄튼이라는 팀 자체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나름의 수비값을 좀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 울버햄튼도 오늘 경쟁력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가 좀 처참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어떤 그런 수비 실점값 때문에 최근 원정 13경기 동안 단 2승, 대부분의 패배했던 경기가 수비 실점값에 대한 문제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울버햄튼이 역배를 좀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프랜승을 가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배트맨 쪽 보시면 2프랜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울버햄튼이 만에 하나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를 살려서 뉴캐슬의 좋지 못한 수비값을 통해서 한 골을 넣는다고 쳤을 때 2프랜승이 부러지려면 뉴캐슬이 3골을 넣어야 되는데, 울버햄튼 최근에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많은 실점을 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더라도 팽팽하거나, 아니면 이건 어쩌면 오늘도 4골을 한번
칠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고요. 실제로 뉴캐슬이 울버햄튼 홈구장에서 좀 약합니다. 무승부 비율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저는 울버햄튼 프랜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 강심장이신 분들은 이 프랜승 이거 배당도 좋습니다. 2배당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 프랜승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배당이 아마 웬만한 정배만큼은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프랜승도 한번 노려보시고 저는 이거는 언더봅니다. 오히려 양쪽의 수비 실점값 생각해보면 오바가 맞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배당도 오바가 정배당이긴 한데 이거는 만약에 울버햄튼이 초반에 한 골 먼저 넣고 시작하면은 좀 잠궈버릴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버햄튼 1프랜, 2프랜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톤 빌라 그리고 에버튼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제가 데이터 바로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에버튼이란 팀 반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올킬을 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제도 형들이랑 프리토크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첼시와의 원정 경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에버튼 팬이 있다. 왜냐면 근본 있는 팀이니까 에버튼도 에버튼 팬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때 제가 이제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너는 어떤 팀이랑 이제 붙을 때 좀 많이 힘드냐로 얘기했을 때 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첼시 그 이제 지표를 찾아보다가 첼시를 보니까 첼시 뭐 원정 경기에서 뭐 30 몇 경기 동안 승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기본 삼아서 상성이 정말 축구는 상성이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뭐 첼시를 가져갔고 올킬을 내드렸죠.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분석할 때 첼시 다음으로 약했던 팀이 아스톤 빌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에버튼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거의 뭐 한 8년간 에스턴 빌라 상대로 승리가 없기도 했고 어쨌든 아스톤 빌라가 최근 경기력이 조금은 퐁당퐁당 흐름이긴 한데 아스톤 빌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홈 경기력입니다. 홈 지금 8연승입니다. 홈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등을 달리고 있는 아스날급이다라고 봐도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아스톤 빌라가 이 에버튼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멀티 득점은 계속해서 꽂아줬던 그런 또 기록들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멀티 득점을 꽂는 동안 아스톤 빌라는 에버튼에게 클린시트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버튼이 원정을 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딱 두 팀. 첫 번째가 첼시, 두 번째가 아스톤 빌라였습니다. 뭐 그만큼 또 에버튼이 원정 경기에서 득점도 평균 1득점도 안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원정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스톤 빌라가 상성적으로도 너무 좋았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도 너무 많잖아요. 주포도 오늘 빠지잖아. 그 뉴스버리 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장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은디아에도 오늘 결장하고 주포들 다 빠진 상태에서 게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버튼 저는 오늘 뭐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많이 넣으면 한 골이라 봅니다. 아니면은 오늘도 저는 클린시트 당할 수 있는 경기라 봅니다. 아스톤 빌라가 홈 경기 지금 8연승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9연승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아스톤 빌라 승리를 뭐 안 볼 수는 없는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제가 리버풀에 한번 대어버렸어요. 리버풀도 어제 상성이 너무 좋았거든, 벌리 상대로도. 근데도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아 축구란 이런 스포츠구나 라는 거를 일단 느끼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빌라를 가야 돼요. 빌라를 못 볼 수는 없는 경기다. 그래서 빌라 승리에다가 마헨승. 이거는 오바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빌라가 어쨌든 그 에버튼을 만났다고 하면은 뭐 2골 이상씩은 박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언더보다는 빌라 승, 빌라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고 제가 리그, 그러니까 4대 리그 그 순서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EPL,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그 라리가, 그 다음에 원래 세리에인데 제가 오늘은 세리에 대신에 리그왕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마피아 리그 열받아가지고 마피아 리그 뺐습니다, 그냥. 자, 어쨌든 어디였죠? 슈투트가르트. 자, 슈투트랑 우니온 베를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이번 시즌 그냥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화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그냥 경기 했다 하면은 뭐 멀티 득점.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라는 팀 자체가 뭐 지금 결장자들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대표 차출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엘카노스라고 이제 팀 내의 득점 2위 얘도 국가대표로 지금 빠져있고 은근히 좀 부상자가 많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좀 결장자들이 좀 있긴 한데 다만 슈투트가르트의 화력 자체에 문제가 될 만한 결장자는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슈투트가르트가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홈 경기에서 지금 3연승을 또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그것 또한 화력으로 만들어냈던 성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니온 베를린은 최근에 이제 실점이 좀 문제이긴 한데 원정 경기에서 그런 실점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편이고 원정 경기에서도 상당히 좀 성적이 좋지 못한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양쪽 팀이 만났을 때 난타전을 항상 했고 항상 뭐 3골 4골은 나와주는 경기를 했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의 지금 화력이 살아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슈투트가르트가 화력 대 화력으로 붙어서 질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2대1, 3대1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만약에 이게 3.5였다라고 한다면 기준점, 언더바 기준점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건드렸을 것 같은데 또 고맙게도 2.5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바 보면서 슈투트가르트 승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헨승도 한번 건드려 봐도 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슈투트 승 그리고 슈투트 마헨승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크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좋은 경기는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 이거 프랜스는 어떻게 안 갑니까? 뭐 아우크스부르크 여러분들 홈 경기는 뮌헨, 도르트문트 이런 애들도 와가지고 부진하는 게 아우크스부르크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그렇게 죽쓰고 있는 와중에서도 역시나 홈 경기 최근 2승 1무 안 집니다.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홈 경기는 뭔가 있나봐요. 막 뭔가 막 그런 기운이 좀 있나봐. 뭐 팬들도 좀 극성인 팀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강점이 좀 있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정 경기 약합니다. 최근에 4경기 동안 또 3패를 찍어주기도 했는데 역시나 문제는 실점값들. 프라이부르크도 홈 경기에서 나름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질 거라고 보기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역배잖아요. 이거 프랜스는 어떻게 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크스부르크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 무승부 찍으세요 여러분들. 0대0 1대1 보시고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데스리가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경기라는 팀 아우크스부르크니까요. 자, 그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알라베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축구는 상성이 스포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기도 상성이 참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라베스 상대 역시나 홈 경기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조금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7연승 동안 화력이 중요시 되진 않았어요.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번 시즌에나 홈 경기에서 화력이 좋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은 이제 밸런스에다가 좀 더 기반을 둔 그런 팀이었다 보니까 마헨승이 막 화끈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어쨌든 홈에서 7연승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득점값은 괜찮죠. 그래도 평균 뭐 멀티 득점은 그래도 꽂아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원정 그야말로 최약체 팀입니다. 라리가에서도 원정 내노라는 못하는 그런 팀이 알라베스 원정 경기이기도 합니다. 알라베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득점력이에요. 득점력이 뭐 1득점도 안 나오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도 항상 실점만 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좀 허다했다라는 건데 다만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야. 알라베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워낙 지금 7연패에다가 좋지 못한 성적이다 보니까 라인을 내릴 거예요. 이게 아마 10백으로 게임을 할 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10백을 깨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도르트문트 다들 기억나시죠?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 오늘 뿌려줘도 내일 마틴 가능하신 분들 이자 노래 하실 분들 나는 배당이 정말 낮더라도 그래도 좀 명확한 그래도 정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경기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 치고 틀린 경기가 최근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도르트문트였거든. 1.24 배당이었나? 근데 오늘은 이거예요. 이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2 배당인가 아마 그럴 건데 이게 질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공수 밸런스도 워낙 훌륭하고 실점률도 평균 뭐 1실점이 안 되는 팀이기도 하고 뭐 득점 같은 경우에도 2득점이 넘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지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게 과연 마헨이 가능한가?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 저는 그래도 마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하나 1대0 아니면은 저는 2대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승으로 쓰긴 좋은 경기. 그러니까 이자놀이 하거나 마틴 뭐 오늘 부러지면 마틴 치거나 이러기 좋은 경기인데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단골 강승부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 정도로 쓸 거 아닌 이상은 좀 써먹기는 애매한 경기였다. 다만 분명히 좋은 경기면은 뭐 분명합니다. 양쪽 다 지금 뭐 크게 뭐 부상자가 없고, 근데 니코 곤잘레스가 지금 여러분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니코 곤잘레스가 오늘 뭐 부상일 수 있다라는 일단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훌리안 알바레스, 뭐 그리즈만, 쇠를로트 셋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오늘 뭐 공격에 대한 결정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햄무나 마헨, 그리고 언더 1대0 또는 2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타비고랑 라요 바예카노 경기입니다. 셀타비고의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자, 일단은 셀타비고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라리가에서 좋은 경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클린시트 경기가 좀 많아요. 어쨌든 홈 경기에서도 나름 안정감 있는 게임을 하는 게 셀타비고이기도 합니다. 직전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1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라요 바이카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 경기 알라베스한테도 2대0으로 방금 직전 경기 지고 왔던 팀이었고, 그러니까 라요 바이카노도 이번 시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공격력이 올라왔다라는 거, 문제는 실점력도 같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 클린시트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시트를 밥 먹듯이 하는 팀과 클린시트를 못하는 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 강점을 띠고 있는 셀타비고와 원정 약세를 띠고 있는 라요 바이카노의 경기이다. 이런 느낌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당연하게도 셀타비고가 충분히 승리해야 마땅한 경기라고 보나. 자, 다만 어쨌든 이제 상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셀타비고랑 라요 바이카노가 얘네들이 붙었을 때 무승부 비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매치업들 중에서 가장 무승부 비율이 맞대결 성적이 가장 높은 팀이 이 두 팀이야. 그러다 보니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셀타비고 이기면 저는 햄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호펜하임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뭐 리즈 이런 느낌, 제가 어제 둘 다 햄무 맞춰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 햄무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무승부, 뭐 언더 이런 느낌일 것 같아. 0대0, 1대1, 2대1 이런 느낌이라 봅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만한 경기라 봐요. 무승부나 햄무나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걱정하는 거, 바르셀로나 배당이 너무 높네, 1.4배당이나 주네, 이거일 겁니다 아마. 자, 그러나 어제 뮌헨 경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라이프치 원정 가가지고 똑같은 배당 받았죠. 1.4배당 때 배당 받고 화끈하게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 시점 여러분들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믿고 볼 수 있는 딱 두 팀 어디냐? 뮌헨이랑 바르샤예요. 얘네들이 뭐가 강점이냐면 평균 득점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득점에 기복이 없고 꾸준하게 평균 득점도 높은데 매 경기마다 2골 이상씩은 꾸준히 박아주고 있어. 바이에른 뮌헨이 뭐 20몇 경기 동안 지금 멀티 득점인데 바르셀로나도 오늘 경기 만약에 멀티 득점을 하면은 10경기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기복 없는 득점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두 팀, 바르셀로나랑 뮌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성이 어떻고 오늘 뭐 결장자가 어떻고 배당이 어떻고를 다 떠나가지고 바르셀로나 경기는 그냥 끊길 때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승마옵을 그냥 끊어질 때까지 형들이 계속 가시면 돼. 최근에 내가 바르셀로나 일반 승이나 마힌승을 가져가가지고 좀 재미를 봤다 하시면은 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뮌헨과 똑같다. 끊길 때까지 그냥 마헨과 오바를 꾸준하게 한번 가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승, 마헨 승, 오바 보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골스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와, 근데 지금 골스도 형 너무 잘하더라, 그지? 오늘 아마 제가 오랜만에 골마업을 한번 외쳐드렸잖아요. 골스 잘하더라, 진짜 게임.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경기 프랑스 리그앙 경기입니다. 제가 리그앙 경기는 원래 잘 안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직전 경기 때 재미를 좀 봤잖아, 그죠? 리그앙 경기 갔다가 또 깔끔하게 이렇게 또 올킬까지 내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리그앙이 조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마피아 리그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 리그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메스 경기인데 지금 메스는 여러분들 팀이 아닙니다. 지금 원정 메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뭐 오늘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접근하실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뭐 메스는 지금 원정 경기에서 이거는 뭐 실점률만 놓고 봤을 때 평균 거의 3실점급입니다. 아예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이고 현 시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게 이 메스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비에 대한 문제점 너무나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메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정 경기 약점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메스가 그래도 좀 비비는 팀들이 하위권 팀들이야. 중 4인권 팀들을 상대로는 뭐 승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너무나도 많기도 하고 스트라스부르가 최근에 또 감독도 바꿨잖아요. 게리 오넬 감독으로 바꿨는데 이 감독 바꾸자마자 6대0 또 시원한 또 리그컵에서 승리를 또 가져오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스트라스부르가 또 이제 상성이 스포츠다. 메스 상대로 17경기 동안 6승 1무 좋은 경기를 했는데 심지어 마행 비율도 높습니다. 그랬던 만큼 뭐 지금 배당 계속 빠져요. 지금 1.3배당까지도 빠졌는데 뭐 이건 스트라스부르의 마인승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이제 팀 내 득점 2위 자원이죠. 에메가 선수가 오늘 빠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중미들도 좀 많이 빠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장자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걸리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장자들을 제외한다라면 오늘 스트라스부르가 홈 경기에서 감독도 바뀌었겠다. 직전 경기 6대0도 나왔겠다. 또 한 번 시원하게 경기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형들 계속 제가 지금 정배만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제가 뭐 역배도 형들 잘 잡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해외 추가 좀 쉬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배 또 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승 그리고 마헨 승 그리고 2.5니까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스타드렌 그리고 르하브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스타드렌 쪽으로 계속해서 배당이 빠지고 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르하브르의 원정 경기는 이번 시즌 갈 수가 없다. 이게 메스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메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실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상대팀의 마행이나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면은 오버까지 봐야 되는 경기인데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 최약체 팀 중에 한 팀인데도 얘들은 득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르하브르는 리그 6경기 동안 5경기에서 무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여러분들 결국에 이겨야 되려면 득점을 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이런 득점을 해야 되는 스포츠에서 무득점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뭐 경쟁력이 아예 없는 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르하브르가 원정 경기를 굉장히 못합니다. 원정 승률이 10%대 또 머물러 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드렌이 르하브르를 상대로 또 맞대결 성적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7경기 동안 또 패배가 없기도 하고요. 또 스타드렌의 가장 큰 강점이죠. 홈 경기에서 화력이 좋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스타드렌이 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스타드렌 보실 분들은 마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스타드렌 승에다가 마행 승. 근데 이게 뭐 오바까지 보기엔 좀 아쉬운 게 말씀드렸지만 르하브르가 득점이 없어요. 제가 무득점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바를 가져가기에는 또 르하브르가 득점을 보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언더가 날 수도 있는 경기라서 이거는 스타드렌 승 쪽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경기입니다. 렌승, 마헨이나 햄무, 언더 2대0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스코어긴 합니다. 우리 살찐 하마형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렸어요. 혹시나 형들 지금 후원하신 분들 중에서 그 데이터 100개 후원하신 분들도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옹 그리고 브레스트 경기입니다. 뭐 리옹 같은 경우야 최근에 5연승을 달리고 있고 홈 경기 원체 잘하는 것도 형들이 많이들 아실 거고 또 오늘 배당도 나름 쏠쏠하게 받았기 때문에 은근히 리옹 쪽으로 오늘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브레스트 또한 최근에 형들 경기력이 좋아요. 5경기 동안 지금 4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브레스트의 강점입니다.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이게 리그왕 팀들 상대로는 은근히 리그왕 팀들이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가 안 좋은 팀들이 좀 허다한데 브레스트는 수비력도 괜찮고 공격력도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가 참 괜찮은 그런 팀이 브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레스트가 좀 이제 좀 질척거리는 좀 느낌이 있어. 한 골을 먹히더라도 굳이 라인을 올리지 않고 무승부를 바라보는 약간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는 좀 팀이고요. 심지어 또 오늘 결장자도 많이 없습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리옹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참 잘하고 홈에서 브레스트를 상대로 최근에 뭐 6경기 동안 패배도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9경기다. 9경기 동안 패배도 없고 상당히 잘해주고 있긴 한데 문제는 결장자들이 좀 많죠. 특히나 팀 내 이제 2위 득점자 톨리소까지 오늘 빠지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게 무가 뜰 수도 있는 경기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리옹이 지진 않을 겁니다. 지진 않을 건데 정배기 때문에 프랜승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배니까. 그러면 무승부 아니면 이기더라도 햄무라고 보는데 브레스트의 또 득점력도 괜찮기 때문에 1대1이나 2대1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리옹을 뭐 주력으로 챙겨갈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리옹승 갈 바에는 햄무 같은 걸로 배당을 올려서 좀 고배당으로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요거는 리옹승 햄무 오바.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는 이제 2대1이라고 보는데 1대1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요것도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멤피스 요거 새벽 경기라서 형들아 제가 항상 유튜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따로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NBA가 최근에 결장자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바뀌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야간에는 해외 축구만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좀 NBA를 하는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여러분들 경기를 한번 했죠. 독일에서 올랜도 사실상 홈코트 프렌츠 바그너의 복귀와 바그너 형제 덕분에 또 독일 태생이니까 올랜도가 홈코트 같은 그런 걸 좀 이제 누리고 경기를 좀 재밌게 했는데 오늘은 영국입니다. 그리고 자모란트까지 복귀를 합니다. 최근에 올랜도의 강점은 여러분들 분명히 공격력에 있어요. 데스먼드 베인과 앤서니 블랙이 또 한 번 터져줬고 프렌치 바그너 역시나 돌아오다 보니까 득점 볼륨 확 살아납니다. 특히나 파블로 반케로가 지금 잘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야. 올랜도는 이번 시즌 초중반 그리고 시즌 중반까지 내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반케로의 부진 그리고 반케로의 기복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는데 반케로가 살아났고 프렌치 바그너가 돌아왔고 앤서니 블랙과 데스먼드 베인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올랜도는 오늘도 저득점을 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홈코트도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랜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많은 득점, 홈 이런 거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놓고 보고요.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자모란트가 돌아왔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얘 왜 문제더라 형들아 보셨나요? 얘들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라왔던데 막 팀 훈련을 하다가 갑질하는 게 있어요. 루키 애들한테. 예. 그러니까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해요. 제가 자모란트를 솔직히 스테픈 커리급으로 센세이션 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이런 유형의 가드가 또 있나요? 라는 표현을까지 해드리면서 극찬을 많이 했던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실력과는 별개로 이게 참 자모란트가 이렇게 팀 분위기를 해치는 애들이 좀 종종 있단 말이야. 그게 조금은 아쉽고요. 다만 그런 걸 떠나서 멤피스도 오늘 자모란트가 돌아왔다 보니까 아마 득점 볼륨이 떨어지진 않을 거고 또 이벤트 매치고 항상 영국에서 열리는 경기들이 좀 오바가 잘 나요. 다득점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230.5점인데 직전 경기 이제 0.5 언더 났나 형들 이게 그죠? 229점 나가지고 언더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오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버만 볼게요. 오버만. 어차피 이벤트성 매치라서 누가 이겨도 이상할 건 없는데 올랜도가 이기긴 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팀 자체가. 근데 배당이 메리트가 없었어. 정배인데 너무 낮은 정배여가지고 이벤트 매치에 무슨 1.3, 1.4 이런 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바 이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있지만 NBA 남은 경기들은 우리 유튜브 멤버십 분들은 내일 아침에 7시나 7시 반쯤에 결장자 확인하고 데이터 먼저 발송될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따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아침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시청하시는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오늘 해외 축구 좋은 경기 정말 많으니까요. 분석 잘 듣고 잘 골라서 일단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쨌든 또 NBA까지 좋은 또 분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조합 받으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셔도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